제가 오존살균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를 먹었는데 예전과는 전혀 맛이 다른 맛이 나서 아주 비린내가 나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놓고 안 먹고 있습니다. 안 먹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마 다시는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를 못 먹을 것 같은. 그 다음에 또 망고 과일을 냉망고를 샀는데, 조각 망고를 샀는데 비린내가 뭐 엄청나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네요. 예. 오존살균을 통해서 과일이나 이렇게 식품을 오래 가기 위해서 또는 제거 처리를 위해서 살균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 종이 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비닐 봉지 이런데, 종이 용기의 박스, 뭐 골판지 이런 부분들에게 곰팡이 제제, 곰팡이 안 생기게 하는 에어컨에 뿌리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을 같이 섞어서 만든다. 또는 제 방식의 유한낙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를 섞어가지고 그 액상을 섞어준다. 유한낙스 냄새는 좀 날라가요. 종이 박스에다가도 할 수 있고, 유한낙스, 그 다음에 뚜러펑, 이것을 농도를 이렇게 좀 진하게 해서 하면은, 거기 종이박스를 먹지는 않으니까요. 종이박스나 각종 이렇게 용기, 플라스틱 용기에다 섞어주면, 플라스틱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종이박스 정도에만 생기는데, 거기 곰팡이가 잘 안 끼는,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 그 닿았을 때 공기에 곰팡이가 살균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방식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화장품 같은데, 여기 유한낙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넣어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사용했을 때 피부병도 사라지고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한낙스 뚜러펑도 피부를 미백 효과 나타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이것도 미백 효과 나오지만은 유한낙스 뚜러펑 미백 효과, 피부를 깔끔하게 하는데 탁월한, 그래서 아주 희석해서 사용했을 때 별다른 문제도 없고, 저도 뭐 그냥 샤워도 하고 얼굴도 계속 씻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고 얼굴이 그냥 그러면 주름도 없어지고 아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을 주자면, 옛날에 사과식초로 제가 발무좀을 이렇게 계속해서 푹 뿌려서 했다 그랬죠. 사과식초 머리에다 뿌리면 이게 머리가 많이 난다고, 머리카락이. 이것도 제 팁이고, 또 하나는 드라이기로 옆을 이렇게, 지금 넓더기가 좀 살짝 되는데 드라이기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얼굴을. 나이가 먹을수록 옆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광대뼈 나왔을 때도 이렇게 눌러주고, 머리도 이렇게 좁혀주면, 네, 이게 성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눌러주는 게 심심할 때마다, 너무 강하게 눌러주면 이게 주름 생기니까 조심하시고, 이럴 때도 주름 생기를 팔자부분까지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들으면 이게 얼굴이 얄쌍해집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면 뼈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게 딱 좁혀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드라이기로 이 양옆을, 이쪽 부분과 양옆을 이렇게 쳐줍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쳐주면 얄쌍해집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얄쌍한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약간 얼굴이 요새 넓어져가지고 이걸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다시 하고 드라이기로 좀 깎아서 이쪽을 좀 얄쌍하게 만들 거예요. 이것도 팁입니다. 어쨌든 유한낙스하고 뚜러펑을 좀 희석해서 50대 50대 유한낙스 70, 30 이런 식으로 섞어도 되고요. 농도를 약하게 해서. 뚜러펑이 좀 더 아무래도 녹이다 보니까 물을 한대야 해갖고 아주 희석을 해갖고 쓰니까 이상 없고, 피부도 이렇게 주름이 없어져야 돼요. 주름도 없어지고 피부도 팽팽해지는 것 같고, 젊음, 뭔가 모르게 피부톤이 환하고 젊음이 느껴서 아주 좋습니다. 이거 전 모든 형태의 살균제에 쓸 수 있다. 화장품 원료에도 쓸 수 있다. 먹는 것은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좀, 그렇죠. 일반 그 적혈구도 다 죽어버렸거든요. 미친 사람이나 하는 거죠. 그걸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그게 적혈구 같은 거 안 죽겠습니까? 백혈구나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살균제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식, 이런 이렇게 살균제를 만들어주는 게, 살균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주는데, 드라이기로 제가 이렇게 비호병을 해갖고 여러 번, 한 번에 하려고 그러지만 여러 번 가열해서 살균해주는 것처럼 해서 수시로 살균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살균 방법이 뭐냐면은 살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그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냥 찌는 형태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확 줘가지고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순간 살균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기서 세균 병원체들이 딱 이렇게 태워져서 죽는데, 한 번에 딱 하려고 그러지 말고 1초, 2초, 3초 딱 그리고 다시 이거를 열댓 번을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도 많이 되풀이해 주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살균이 잘 됩니다. 5초 정도도 제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5초 정도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5초나 10초 제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해서 살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온고압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그 뜨거운 공기와 이렇게 그것이 밀폐된 상태에서 강하게 압축해서 해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동시에 오븐 구조, 습기는 날려줘야 되니까 오븐 구조가 같이 있으면서 오븐 열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고온고압에서 순간적으로 딱 뚜껑을 닫아서 그러니까 압력식 고온고압을 만들어 순간 살균하는 이런 살균기, 이런 방식은 제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살균기든 큰 방으로 만들었든 살균기를 만들어서 강하게 식품을 딱 살균해주고, 다시 그것을 좀 있다가 다시 또 1시간이 있다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해주면 금방 살균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안전하지 못하면 사람이 잘못하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큰 방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안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와 비상벨 112에 신고하고 전화기 같은 건 안에 있으면 좋은데, 고온고압의 상태에서 전화기 넣으면 좀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탁 누르면 다 밖에를, 아무리 밖에 잠가놨다 이렇게 쇠사슬 하는 거 빼놓고는 이렇게 하면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투명 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의 안전을 도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오븐에도 이렇게 투명 창이 있듯이 고온고압의 상태에서도 투명 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안전 지침을 따라서 제품을 만들거나 창고를 만들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고온고압 살균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일반 건조실로 옮겨져 갖고 건조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곶감 구조 같은 거, 곶감 구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온가압의 상태에서 이렇게 좀 더, 그때는 온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온도를 이렇게 강중약을 해갖고 강하게 순간 살균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곶감 같은 거, 건조 과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가열을 해서 당도도 높여주고 여러 번 되풀이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차분한 건조실로, 일반 건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조실로 가서 마저 증발을 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곶감, 각종 모든 과일들은 다 말려서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설탕 처리를 해가지고 설탕을 그냥 소금 설탕 하는 거와 카라멜 녹여가지고 프라이팬 같은 녹여갖고 섞어줘서 버무려주는 이런 형태가 있다. 카라멜 너무 태우면 맛이 없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버터나 유자청 섞어도 되고, 유자청, 과일청들을 같이 섞어서 맛을 가미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공기만 살균할 수 있느냐? 아니, 공기가 아니라 그래서 물도 순간적으로 딱 가열을 해가지고 몇 초 정도 딱 살균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물 자체가 차갑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그걸 통로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순간 고열을 통해서 수영장 물이다 아니면 실내 무슨 물이다 그러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순간적으로 살균을 해서 순간 살균, 완전히 끓여버리면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소 없어져도 괜찮으면 거기다가 순간 살균을 통해서 딱 온도를 높여갖고 순간적으로 딱 그렇게, 그렇죠. 그 부분이 얇으면 그런 고온고압실이 작은 크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끈기르게 그거를 얇은 모세관처럼 물이 흐르면
그래서 이런 걸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물도 많이 흐를 수 있죠. 이래갖고 순간적으로 딱 쪄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몇 초만 지나가더라도 살균이 딱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나 액상 이런 것들을 살균해 줄 수 있다. 이런 구조를 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살균기, 뭐 작은 형태도 될 수 있고 크게 해도 이런 종류의 살균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 또는 건조 방식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건조실처럼 똑같이 그 다음 코스의 건조실로 들어가서 빠르게 건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실에 가가지고 좀 햇빛을 좀 통해서 자연 건조식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건조된 것을 마저 햇빛에 좀 며칠 날려가지고 3단계 건조를 통해서 일반 건조실에서 기계식 건조실에서 만든 거를 햇빛에 멸치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시래기라든지 각종 건과일 뭐 이런 거 말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 생선 종류의 것들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건조기를 고온 고압 열선 이렇게 5분씩 열선이 있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살균해 주는 몇 번을 되풀이하고 일반 건조실 갔다가 자연 상태의 건조 제품으로 만들고 싶다 느낌을 햇빛에 좀 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마저 쬐가지고 이렇게 하는 3단계의 건조 방법, 이런 방법도 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존 같은 거는요, 사람의 폐를 망가뜨립니다. 사람의 오존 같은 것은 농도가 강하게 오면은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일으키거나 폐와 심장을 망가뜨려서 호흡이 안 되게 하거나 하기 때문에 오존 살균은 꼭 기피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존 살균은 제가 보기엔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물에 직접 먹는데 비린내 나가지고 이게 오존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다. 왜 이런 오존은 이렇게 농도를 진하게 해서 이렇게 치즈케이크나 망고 그 액상에다가 망고 과일 조각을 거기다가 넣느냐,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일 종류에 왜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왜 그런 식으로 살균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그냥 오랫동안 그 냉동 상태에 있으면 과일 종류도 별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 그죠?